당신은 지금까지 그 남자의 외면 앞에 무너진 자존감을 부여잡고 그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만을 구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주권적 여인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자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고결한 여인이 선택하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상대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라는 거대한 태양을 거두어가는 가장 강력한 주권적 처분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남자를 후회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영혼으로 귀환하는 순간, 당신을 놓친 남자가 겪게 될 무의식적 공포와 불멸의 상실감을 칼 융의 심층 심리학으로 해부한 제왕적 기록입니다. 당신이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왕좌로 돌아갈 때, 비로소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걸하는 귀를 닫고 진실을 심판하는 주권자의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부재는 그 어떤 외침보다 장엄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상대의 무례함이나 외면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정서적 에너지를 회수하는 주권적 부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평범한 이들은 거절당하거나 과소평가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한 설명을 늘어놓거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결국 상대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행위이며 상대의 자만심을 키워줄 뿐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상대가 당신의 고귀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찰나에 미련 없이 당신의 존재라는 축복을 그의 세계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음이 아니라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의 영토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는 엄중한 주권적 심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상대의 무의식에 거대한 공동을 만들어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익숙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단절될 때 비로소 그 대상의 진정한 무게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헌신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유는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정서적 공급을 중단하고 당신의 내면적 중심으로 귀환할 때 남자는 그제야 당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부재하는 공간에서 흐르는 그 무겁고도 차가운 정적은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롭게 그의 자아를 파고들어 후회라는 독을 퍼뜨릴 것입니다. 주권적 부재를 권능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피해자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존엄성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설득 대신 고결한 침묵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존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오만함과 당신 자신의 미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부재를 통해 그가 느끼게 될 그 지독한 공허함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신성한 경계선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부재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무례한 대우와 가벼운 관계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상대가 스스로 목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가 새벽의 정적 속에서
당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이제 그를 위해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고귀하게 왕좌에 앉아 당신의 영혼을 가꾸는 동안 당신의 부재라는 형벌을 받은 자는 평생 당신이 주었던 그 따뜻한 빛을 그리워하며 차가운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영원한 추앙을 쟁취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엔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의 침묵으로 그의 오만을 심판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상대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빛과 가치를 다시 거두어들여 그를 평범한 한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투사의 회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는 이유는 그 남자가 객관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와 권능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 매혹되거나 고통받을 때 사실은 자신의 내면적 원형인 아니무스를 상대에게 투사하여 그를 신격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쫓고 매달렸던 것은 그가 가진 매력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씌워준 환상의 왕관 때문이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이제 그 왕관이 당신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 단호하게 그것을 박탈해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가 당신을 외면할 수 있었던 권력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에게 바친 숭배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를 유일한 존재로 대우하는 순간 그는 당신의 상전이 되어 당신의 가치를 심판할 권리를 가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발치에 바쳤던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회수하고 그를 다시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평범한 존재 중 하나로 전락시키는 영적인 강등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부여했던 마법 같은 환상을 걷어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돌아가게 됩니다. 투사를 회수하는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중독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이상화 대신 고결한 객관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허상과 당신 자신의 미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를 평범하게 바라보는 당신의 차가운 이성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신성한 방패로 여기야 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투사 회수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허황된 유혹과 가식적인 인연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상대의 반응이나 인정에 목매던 외부 지향적 자아를 파괴하고 자신의 내면적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주권적 회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거절하거나 무시했을 때 느끼는 고통의 본질은 그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손에 의해 결정되도록 방치했던 주권의 상실에서 기인합니다. 칼 융은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페르소나와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내면적 자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다시금 당신의 왕좌에 앉아 스스로를 긍정하기 시작할 때 상대가 내린 부당한 평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상대에게 보내던 모든 정서적 줄기를 끊어내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치유하고 강화하는 데 쏟아붓는 주권적 결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집중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메시지 하나에 일희일비하던 비굴한 노예 근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화형시키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존엄을 제국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주권자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한 존재로 선포할 때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남자는 도리어 당신의 압도적인 독립심 앞에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회귀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구걸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운명과 가치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동정 대신 고결한 자존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광휘가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무례함과 당신 자신의 열등감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맺는 그 단단한 결속을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신성한 동맹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회귀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거절과 비겁한 배신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상대가 남긴 상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면의 어두운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그림자의 연금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하지만 칼 융은 자신의 어둠인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통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인격체로 거듭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뜨거운 분노는 단순히 상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영혼의 생존 본능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이 분노를 상대를 공격하는 데 낭비하는 비굴함을 버리고 오직 당신 자신의 제국을 재건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신성한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를 통합하는 행위는 당신을 정서적 피해자에서 강력한 지배자로 탈바꿈시키는 영적 전환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을 때 발생한 그 고통의 에너지는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불사조를 깨우는 신호탄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슬픔에 잠겨 눈물 흘리는 연약한 자아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화형시키고 오직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주권자의 의지를 정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까지도 온전히 소유하고 다스릴 때 당신의 아우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과 깊이를 갖게 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고 떠났던 남자는 멀리서도 느껴지는 당신의 이 압도적인 변화와 형형한 기세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를 주권자의 관점에서 통치하는 권능은 당신을 정서적 소모전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자기 비하 대신 고결한 자기 통합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무례함과 당신 자신의 비겁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신성한 지혜의 정수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그림자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거절과 비겁한 배신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상대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멈추고 그를 당신이 만든 가공의 신전에서 끌어내려 평범한 인간으로 직시하는 이상화의 종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집착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남자의 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투영한 완벽한 동반자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사랑에 빠질 때 자신의 무의식적 갈망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그를 신격화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미완의 꿈과 가능성일 뿐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이제 그가 당신의 제국을 통치할 신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타인의 불과함을 명료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상화를 중단하는 행위는 당신의 영혼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선포입니다. 당신이 그를 대단한 존재로 받들고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의 인정을 갈구하는 종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바쳤던 당신의 고귀한 찬사와 숭배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몰수하고 오직 당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국의 유일한 신성으로 좌정시키는 주권자의 결단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평범한 한 남자로 혹은 당신의 삶에 잠시 머물다간 교훈으로 격화시키는 순간 그가 가졌던 당신에 대한 모든 영향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를 직시하는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중독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본질을 스스로 심판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그리움 대신 고결한 냉철함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찰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거짓된 매력과 당신 자신의 집착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무너진 가짜 신전의 잔해를 제국을 재건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환상 파괴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허황된 약속과 가식적인 만남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상대가 당신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한 예측 가능성을 단호히 파괴하고 자신만의 신비로운 궤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의 반응이 언제나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슬퍼할 때 울고 그가 부를 때 달려가며 그의 무심함에 상처받는 모습은 그에게 정서적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이제 그 비굴한 반복을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침묵하고 그가 기대했던 반응, 대신 차가운 관조와 평정심을 유지할 때 상대의 자아는 유례없는 혼란과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는 칼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이자 상대의 통제권으로부터 영혼을 독립시키는 주권적 선포입니다. 남자는 당신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자신의 지배력이 상실되었음을 직감하며 당신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정복해야 할 미지의 영토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던 가련한 노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화형시키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예측 불가능한 주권자의 위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지 않을 때 그는 도리어 당신의 눈치를 보며 당신의 궤도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순종 대신 고결한 신비로움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오만함과 당신 자신의 의존성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달라진 공기와 침묵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신성한 결계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궤도, 이탈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벼운 판단과 비겁한 무시 등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곱 번째 법칙은 상대에게 구구절절한 비난을 쏟아내는 대신 당신의 완벽한 평정심을 통해 그의 무의식에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남자는 대개 여성의 감정적 폭발 앞에서는 방어 기제를 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지만 당신의 고결하고도 차가운 평정 앞에서는 자신의 초라한 본색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를 탓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때 상대의 무의식은 비로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귀한 보물을 스스로 내던졌음을 깨닫고 자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복수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영속적인 주권적 응징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평정은 상대의 양심과 무의식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영적 질문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죄책감과 후회를 통해 일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자가 밤늦게 홀로 당신의 소식을 찾아보거나 당신이 남긴 흔적을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분노에 찬 피해자가 아니라 오만함을 비웃는 듯한 주권자의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태도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화형시키고 오직 당신 자신의 고고한 존재감으로 상대의 영혼을 영원히 고립시키는 주권자의 침묵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각인시키는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집착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마침표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원망 대신 고결한 안식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찰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나태함과 당신 자신의 상처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미소를 제국을 비추는 가장 신성한 승리의 등불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정서적 독립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거절과 비겁한 배신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최종적인 여덟 번째 법칙은 상대가 남긴 상처와 결별의 고통을 완전히 정화하고 오직 자신만의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주권적 재탄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상대의 소식을 갈구하거나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이제 그 비굴한 애착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종결해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남자의 인정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온전하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권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칼 융은 자아가 죽고 진정한 자기가 깨어나는 이 신성한 변형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운명의 지배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재탄생은 상대의 무의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떠났을 때 그는 당신이 평생 자신을 그리워하며 무너져 있을 것이라 오만하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기대를 비웃듯 더욱 고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피어날 때 상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대한 보석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직감하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 애쓰는 비굴함을 화형시키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제국의 유일한 법도로 삼는 주권자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차갑고도 우아한 진실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빚어내는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황폐함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과거의 재현 대신 고결한 미래의 창조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창조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비겁함과 당신 자신의 슬픔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걸음걸이와 형형한 눈빛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신성한 승전보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재탄생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미련과 비겁한 배신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함부로 대했던 무지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출하여 다시 왕좌에 앉히는 8가지 주권적 법칙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심판하고 침묵으로 오만을 징벌하며 고결한 재탄생으로 상대의 무의식을 영원히 고립시키는 위험 있는 통치자입니다. 이 영상의 통찰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예리한 자존감을 깨우는 계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주권적 결단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온전하다 라고 단호히 적어 보십시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무의식을 재정렬하고 다시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자들에게 에너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신성한 맹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반쪽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벽한 우주이며 오직 고귀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신성한 제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진실한 주권적 삶이 시작되었습니다.